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조언해 주실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정말 극한의 공포를 맛봤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또 이 강한 반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희망이 조금 살아나는 그러한 시장인데, 또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이 어제 좀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늘 굉장히 좀 복잡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더 나은 지금 이제 7월을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힘내주셔야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또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는 지난 장에서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탄력을 받았던 뉴욕 증시가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인 해외 증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의 폭이 강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이틀 올랐지만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권역에서 나올 수 있는 잠시 이제 숨고르기 혹은 추가적인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관망 자세가 좀 짙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조정의 폭이 깊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얕은 약보합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죠. 네,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등 국면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고 또 관망 자세를 취하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보였던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한 반면에 유럽 증시 또 아시아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 뉴욕 네. 증시는 하락한 반면에 이제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는 조금 혼조세나 소폭 상승한 이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뉴욕 증시와는 반대되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것은 시간차에 따른 흐름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굉장히 약했고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먼저 치고 올라갔고 네. 그것을 따라서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 혹은 CFD 계좌의 손절 매도 물량 그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 혹은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조금 나중에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하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하고 유럽 증시는 굉장히 강한데 미국 증시는 왜 약해? 이렇게 좀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금요일까지 강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월요일 시장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앞서 선행이 된 상황에서 약보합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소폭의 관망 장세 혹은 약보합 장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출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 채무 불이행 이런 이슈가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디포트 사태가 이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발발하고 유럽에서 제재를 가하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이 러시아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때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이 큰 악재로 다가온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런 상태까지 밀렸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이긴 해요. 안 좋은 악재이긴 하지만 그 안 좋은 악재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해당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방에서 러시아의 또 원유와 가스 공급 좀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금 수입 조치까지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금 시장에는 또 어떠한 좀 이런 좀 타격이 있을지 전문가님이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 같은 그러니까 이거죠. 러시아도 굉장히 이제 큰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럽과의 관계, 혹은 미국과의 이제 적대적인 관계, 혹은 중국과의 또 이제 친밀한 관계, 뭐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이 영향을 줬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당 국가의 디폴트 사태는 당연히 전 세계 뭐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장이 이제 단일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제지를 당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러시아산 제품들을 다른 나라들이 또 수입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 러시아와 유럽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 혹은 러시아와 미국이 더 심화가 되면 또 이걸 빌미로 또 미국과 중국이 4, 5년 전에 일어났었던 무역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 투자 시장의 심리가 좀 깔리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저는 여전히 비안전자산인 주식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기업들 혹은 주식 그 지수들이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가 불과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10만 전자 가나요? 10만 전자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코로나19 이전 가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비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재테크 시장과 주식 시장의 다수의 종목들을 조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저는 기회로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에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은 비안전자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하드슈에서 좀 외신을 통해 짚어봤는데요. 이란이 핵 협상을 이번 주에 카타르에서 재개를 한다는 소식인데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으로 좀 초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카타르 그러니까 핵 협상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러시아와 좀 일들이 불거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그러니까 2차 충격을 줬었던 이유는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시장에 엄청나게 또 충격을 줬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핵협상에 대해서 뭐 어떤 나라든 핵협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치가 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타르에서 재개가 되는 핵협상의 추이를 좀 이제 지켜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좀 증시나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핵 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나토 사무총장들의 좀 발언도 있습니다. 좀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좀 더욱더 강화 태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이런 준비 태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뭐 나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거보다 지금 더 심화돼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저는 뭐 충분히 이러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뉴스가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있고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기에는 미비한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저는 후자에 조금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제 외신 좀 통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도 경기 침체 완화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대 상승을 하면서 2,40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0포인트 위로 안착이 되면서 일단 가뿐하게 5일선 위를 돌파하면서 11선까지 돌파를 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장 막판에 어느 정도의 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정도도 굉장히 이제 훌륭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상승은 10점 만점에 한 7.8점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올라왔지만 네. 수급을 놓고 보면 외인은 제로였고 기관 특히 이제 이 단기 매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금투의 물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의 상승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올라왔었던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비록 오늘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양대 지수 모두 11선 이상 이번 주에 돌파하는 것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장 살펴보면요. 이제 외국인 수급 없이 상승을 했던 금요일 장보다 어제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좋은 결과였다는 이런 이야기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서 유념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국내 증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이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결국에는 조정이 오늘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요. 그 조정의 폭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를 띄워드린 게 코스닥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조정의 음봉이 나오면 어제 올라간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과 내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한 부분을 훼손하는 조정이 나오면 그건 더 위험합니다. 네. 그거는 투자 심리가 더 극한의 공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만약에 쉬어가는 것이 나오게 되면 잘 쉬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2,350포인트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포인트 위에서, 즉 5일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이 이상 또 조정의 폭이 깊어지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이제 조정의 폭이 넓어지면 또 극심한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손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좀 잘 나와야 돼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쉬어갈 때 잘 쉬어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750포인트 위에서,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50포인트 위에서 종가 형성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상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정의 폭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을 조금 훼손하는 조정의 폭이 나올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현재 코스피는 2,370포인트, 또 코스피는 750포인트,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 조정이 나와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좀 쏠렸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어제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틀어놨는데 네. SK 하이닉스의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외국인이 거의 10거래일 만에 지금 돌아오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더해요. 오. 삼성전자는 6월 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어제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단 한 번도 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반도체 IT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은 불확실성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재들의 상승함에 따라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왔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분기가 최대 실적이면 당연히 다가오는 분기에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IT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강한 반도체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이제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들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대차 혹은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기아. 완성차 쪽에서 이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가 보여주는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어제 지금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모두 받쳐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만약에 더 깔리게 되면 반사 수혜를 자동차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 IT와 완성차 자동차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지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좀 쏠렸던 투심은요, 반도체 IT와 자동차 관련주였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우리나라 IT 투톱주가 조금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6월 들어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수했다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중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들의 보도에 또 이렇게 따르면요, 전기차 시장의 우위를 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자동차 쪽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쪽을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네.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제작하는 쪽에서는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러니까 OTT 업체들은 서로 가격 경쟁이 붙고 이용자 수를 누가 더 어떻게 끌어당겨 오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화두겠지만 네.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이제는 제작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납품할 곳이 한두 군데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들이. 네. 그래서 질 좋은 혹은 흥행도가 높은 컨텐츠만 만들어낸다면 정말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미디어 컨텐츠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작 편수 혹은 제작 규모 이런 전체적인 이 볼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제작할 수 있는 규모가 이제 가장 큰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쉬어간다면 저는 6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자동차 관련주도 좀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할 섹터로는요, 미디어 콘텐츠, 종목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좀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OTT 업체들의 활성화로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 업체들의 좀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자, 오늘 현재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쉬어간다면 68,000원 선에서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해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미디어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제작 업체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좀 행보를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결국에는 제가 지금 미디어 컨텐츠 쪽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영화 쪽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종목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저는 롯데쇼핑 쪽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롯데쇼핑 안에는 영화 사업부인 롯데시네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범죄도시2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큰 흥행을 했고, 네. 이제 탑건이라는 작품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코로나 때문에 개봉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마녀2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좋은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영화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롯데쇼핑 혹은 뭐 CJ, CGV 그리고 쇼박스 이러한 쪽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왜 롯데쇼핑을 이야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영화 산업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려 보면 롯데백화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계절이 바뀌고 휴가를 앞두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때 어디를 가죠? 아울렛을 갑니다. 아울렛. 네. 네. 아울렛을 가죠. 자, 아울렛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 중에 신세계, 현대, 롯데 중에 아울렛 점포수가 가장 많은 곳이 또 롯데쇼핑 쪽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점에서 계절적인 요소 혹은 시기적인 요소로 영화사업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아울렛 쪽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수 대비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디어 컨텐츠 좀 짚어주시면서 함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영화 좀 산업 좀 짚어주셨는데요. 함께 이제 영화 산업 쪽 영위하고 있는 롯데쇼핑, CJ, CGV, 쇼박스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롯데쇼핑, 롯데시네마를 좀 가지고 있는 이 롯데쇼핑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으로 롯데백화점과 함께 롯데 아울렛을 좀 가졌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좀 지수에 비해서 좀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좋았던 점도 짚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흐름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뭐 반등이 나올 때 한 번에 쭉쭉 가는 반등보다는 반등했다 좀 쉬었다, 반등했다 쉬었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정에 오늘 만약에 약보합권을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어두운 터널은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지만 더욱더 쭉쭉 뻗어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유념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성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복귀 및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